안녕하십니까. 센투자플러스의 최은정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1810선을 지켜 내기는 했지만 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서 17거래일 연속 주식을 팔고 있는데요. 국내 시장은 특히 파생 시장이 개방적이고 또 활달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한 뒤흔들림이 급격히 나오고 있습니다. 당분간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여러 전문가들의 판단 속에 돈 벌 수 있는,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오늘도 투자플러스가 여러분들의 곁에서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투자플러스는 두 가지 참여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먼저 전화 상담할 수 있는 요청 방법 알려드립니다. 02-3153-2613번 통해서 전화 요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통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수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그 밖에 추가적인 궁금증들도 남겨주실 수가 있고요. 이 종목 사고 싶은데 내일장 움직임 어떨지 사도 되는지 봐주십시오. 이런 의견 남겨주셔도 친절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센투자플러스 오늘도 역시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동양증권 월평지점의 홍덕표 과장을 연결해서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봤습니까? 예, 첫 번째 종목은 한국투자증권에서 발간한 하이로코리아입니다. 불안한 매크로 환경 속에서 더욱 빛나는 기업이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하이로코리아는 해양 플랜트용 제품의 수조 호황에 힘입어 1분기 수주는 직전 최고치인 작년 2분기에 516억 원을 넘는 582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메이저들의 강력한 자원개발 의지로 주요 조선사들의 해양 플랜트 수조 호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하이로코리아가 빅3 조선사의 피팅 밸브의 75%를 공급하는 점을 감안시 수주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해양 플랜트용 제품은 수익성 면에서는 월등한데 일반 산업군에 비해 고압에서 견딜 수 있도록 특수 소재를 사용하며 특히 FPSO 및 플랫폼 수주의 경우 대부분 피팅에 비해 평균 영업이익률이 10% 높은 밸브 제품으로 이루어져 수익성 개선에 크게 기여합니다. 또한 늘어나는 수주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설비 증설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이로코리아는 과거 금융위기와 같은 불안한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도 견고한 매출과 20%대의 안정적인 영업이익률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올해 실적도 매출액 1,857억 원, 영업이익 405억 원, 순이익 312억 원으로 연초 가이던스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업이익률은 21.8%로 20%대를 유지해 외형 성장과 수익성 증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이룰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격적인 해양 플랜트 기자재 발주 사이클 도래로 올해 30%의 높은 매출 성장이 기대되며 매출처가 다변화되고 있고 플랜트 건설에 후공정에 투입되기 때문에 전방 산업의 경기에 덜 민감합니다. 이러한 수주 안정성을 바탕으로 불안한 매크로 환경 속에 동사의 가치가 더욱 부각될 것입니다. 목표 주가는 높은 매출 성장과 실적 안정성을 감안해 EPS 2,432원에 PER 11.5배를 적용하여 28,000원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하이투자증권에서 발간한 한화입니다. 한화건설 수주 관련 모멘텀 및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올해 한화의 1분기 실적은 매출 2조 7,007억 원, 영업이익 793억 원, 순이익 846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기록하였습니다. 지난해 전체적으로는 하나호텔앤리조트의 일회성 법인세 비용과 한화솔라원의 일회성 손실 처리, 한화건설의 대손 충당금 반영 등이 순이익의 악화 요인이었지만 올해 1분기 실적에서 보듯이 지난해 일회성 비용 처리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었기 때문에 순이익이 전년 대비, 전분기 대비 각각 흑자 전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올해는 기저효과 발생으로 이익의 개선폭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한화의 주력 자회사인 한화건설은 지난해 5월 이라크에서 7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신도시 건설공사 합의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라크 수도인 바그다드 중심가에 동쪽 25km 떨어진 지점에 1,830헥타르의 신도시를 조성하고 국민주택 10만 가구를 짓는 공사입니다. 현재 막바지 세부 계약 내용에 대한 조율 중이므로 이른 시일 안에 본 계약이 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한화건설의 해외 신규 수주가 1조 7,96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는데 이번 이라크 프로젝트의 본 계약을 통해 수주가 확정되면 올해 수주 금액은 대폭적으로 증가하면서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하나의 주가는 올해 기준으로 PBR 0.4배 수준으로 역사적 밸류에이션 최하단 영역까지 도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주가 하락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역사적으로도 항상 이 수준에서 하나 주가의 반등을 모색하였기 때문에 현재는 그 어느 때보다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목표 주가 42,500원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 레포트는 신영증권에서 발간한 시젠입니다. 해외 진출 가속화 전망이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2012년 2분기에 시젠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4.8% 증가한 150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50.1% 증가한 4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2년 3분기에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3.6% 증가한 180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8.9% 증가한 63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는 임상검진센터인 미국 바이오 레퍼런스양 매출액이 뉴욕주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제품 매출 비중 증가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 상당한 실적 개선이 예상됩니다. 또한 시젠은 올해 5월에 글로벌 회사인 미국 듀폰사와 식품안전검사 분야의 분자진단 제품 개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계약은 시젠이 식품안전검사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게 됨과 글로벌 회사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시젠은 독보적인 멀티플렉스 PCR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다수의 글로벌 회사들과 B2B 사업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에 글로벌 회사와 추가적인 OEM 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해외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하반기 상당한 실적 개선이 예상되며 하반기 추가적인 글로벌 회사와의 파트너링 가능성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목표 주가 95,000원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은 하이로코리아, 한화, 시젠까지 종목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동양증권의 홍덕표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센투자플러스 계속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간 가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센플러스의 유창희 전문위원 나오셨고요. 아이밸류 네트워크스 투자 전략의 이유열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종목 상담 센플러스 오늘은 어떤 분들께서 상담 요청을 하셨는지 한 분 한 분 만나볼 텐데요. 먼저 전화 연결부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이렇게 전화 주셨습니까? 웅진 에너지요. 웅진 에너지요? 네네. 예, 웅진 에너지를 얼마에 몇 %나 사셨어요? 6,110원 종가에 30% 매수했습니다. 6,110원이요? 네네. 언제 매수가 된 거예요? 한 열흘 정도 됐는가 그런 것 같은데요. 열흘 정도 되셨어요? 예. 열흘 정도 됐는데 주가가 많이 빠져서 좀 속상하시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예. 예, 웅진에너지는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으셔서 한 예. 7,000원대를 전후해서 매수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이 웅진에너지를 선택하신 이유를 먼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웅진 에너지를 평소에 관심 있게 봤거든요. 예. 근데 그게 7천 몇백 원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6,600원 정도면 수익을 내고 나올 정도가 되더라고요. 예. 근데 그리스 문제로 6,110원까지 하락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수익 내는 데는 무난하겠다 싶어가지고 얼른 잡았는데 예. 거기서 더 밑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생각했던 것만큼만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예상치 예. 못한 이슈들이 이렇게 좀 터지면서 투자자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힘들지 않다고 하셨으니까요. 예. 예, 기운 내시고요. 예. 웅진에너지 저희가 어떤 점을 좀 집중적으로 봐드릴까요? 보도를 보니까 업황이 태양광 업종이잖아요. 웅진 예. 에너지가요. 업황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과감하게 손실 보고 던져버릴까 아니면 묻어두고 기다려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아, 그러세요? 네. 기간은 좀 길게 보고 투자해도 될 만큼 자금의 여유는 있으신 거고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웅진에너지는요, 유창기 팀장과 함께 풀어볼 건데요. 예. 들어보시고 언제든지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문의 주십시오. 네, 네, 예, 고맙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 네, 웅진에너지가 이제 태양광, 뭐 시청자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웨이퍼라든지 그 관련된 인곳 이런 부분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전체적으로 태양광 산업 자체가 좋지 못하죠. 좋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뭐 시장이 하락하면서 같이 빠졌지만 그 부분도 있지만 일단 웅진에너지가 지금 적자가 좀 심해요. 올해 벌써 200억, 1분기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억 가까이 적자거든요. 그럼 앞으로 2, 3, 4분기까지 합친다면 예상 컨센서스가 최소 마이너스 500억 이상 되지 않을까. 작년 같은 경우 보신다면 매출이 거의 2배 이상 떴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저가 공세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뭐 단가 하락에 대한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작년에도 보시면 거의 작년 고점 대비해서 한 3토막, 4토막씩 나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주 월요일에 왜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더 많이 빠졌느냐 안 좋은 이유가 뉴스가 하나 나왔죠.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OCI가 신규 투자를 무기한 보류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된 부품 회사들이 같이 급락을 맞아버린 거죠. 그래서 월요일에 좀 9% 추가 하락이 나온 다음에 옆으로 좀 기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현재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지 못했고요. 또 하나 태양광 산업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는 언제 돌릴 수 있다라고 확답을 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추가 5,150원 혹은 5,200원 정도에서 빠지진 않고 있지만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 자리에서 빠지진 않고 있지만 여기서 만약에 시장이 좀 더 안 좋게 흘러간다라면은 작년 찍은 저점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이 안 좋고 안 좋은 거에 맞춰서 이 업황 자체도 더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한 5,500원 이상을 준다라면 5,400원에서 5,500원 이상을 준다라면은 한번 과감하게 손실을 확정짓고 그리고 나서 다시 봐도 일단 5,500원 정도까지 반등을 준다라면 손실을 확정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를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찍은 저점이죠. 5,100원이나 5,050원 그 정도의 자리를 손절가로 놓고 무너진다라면 일단은 손절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손절을 하시면서 오히려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오히려 태양광 관련된 것보다는 해양 플랜트 산업 쪽에 있는 업종이나 혹은 다른 IT 관련된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유창희 대표님, 네. 웅진에너지 오늘 문자 종목으로도 상담 요청이 왔는데요. 네. 이분께서는 매수 단가가 5,650원이시고 비중이 70%십니다. 네. 이분도 역시 같은 의견이시죠? 그렇죠. 같은 의견이죠. 지금은 네. 이거는 뭐 오늘 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만약에 5,500원이시라면 제가 보기에는 월요일에 사신 것 같으세요. 예.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은 자를 자리는 잘라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 못 올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셨든 그저께 사셨든 혹은 지난주 금요일에 사셨든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반등 시에는 매도 아니면 손절가 한 5,050원 정도 놓고 비중을 줄이시는 거기가 무너진다 그러면은 그때는 과감하게 자르시고 어쨌든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종목이라는 게 여기서 시장이 강하게 2,000까지 올라가지 않는 한 이 종목도 역시 V자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진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다음 파트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일단 지금은 리스크 관리에 주안점을 놓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태양광 관련주죠. 웅진에너지 봤고요. 이번에 화학주 중에서 SK케미칼이 문의 들어와 있는데 봐드리겠습니다. 문자로 들어왔고요. 1054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매수가가 7만 원이시고 20%가 있는데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판단을 하는 건지 대응을 하는 건지가 궁금하시다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오늘 장중에 5만 원이 붕괴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뭐 추세라 수급적으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SK케미칼은 사실 굉장히 뭐 우량주에 속하는 그런 기업인데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태양광 업황이 사실 좋지가 않았죠. OCI도 대표적으로 좀 20만 원도 무너지고 했었는데 역시 같은 맥락으로 SK케미칼도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화학 업황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화학 종목들도 대체적으로 좀 급락을 했던 호남석유라든가 LG화학의 경우도 상당히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같은 맥락으로 좀 빠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수급이 좀 많이 꼬이는 상태입니다. 제가 봐서도 지금의 낙폭은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종목들은 추가적인 하락이 좀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좀
그 대응을 하실 때 손절 라인을 정하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투자자분 같은 경우는 좀 매수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손절 아마 못 하시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오늘도 이제 5만 원 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5만 원 선이 일단은 지지되는 게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 과거에 뭐 월봉이라든가 이런 형태를 봤을 때 한 5만 원 선 정도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지지 가격이 되다 보니까 5만 원 선의 지지 여부가 역시 수급에 상당히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당분간은 지금 그 일봉상의 흐름으로 보시면 그 기술적인 흐름으로 좀 봐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화학업종이나 태양광 업황이 회복이 돼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 한은 지금 약간 기술적인 부분에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등을 한다면 과거의 흐름을 봤을 때 아마 그 낙폭과대로 인해서 반등은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는 해보는데 반등을 하더라도 일단 한 5만 5천 원 정도 수준에서는 역시 비중을 좀 줄이시거나 이렇게 매도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도 문자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0810님께서 문의하셨는데요. LMS고요. 14,959원에 10%를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조금씩 나눠서 사신 것 같아요. 추가 매수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뭐 IT 부품 업체가 올해 그렇게 좋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 완성 업체,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계속 그리고 있지만 그 관련된 부품 업체들은 조금 저가 공세, 그러니까 좀 가격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좀 주가가 약합니다. LMS 같은 경우는 이제 고희도 광학 렌즈라든지 뭐 스마트폰, 태블릿 PC 관련된 광학 필름 같은 걸 좀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 실적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 회사 자체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던 부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몰레드라고 그러죠. AMOLED 산업에 신규로 진출하기 위해서 조금 부채 비율이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원래 한 600억대 있던 회사가 지금 한 800억대 늘어났다는 얘기는 거의 한 50% 가까이 30-40% 이상 늘어났고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소형 기계죠.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 같은 이런 소형 기계에 공급을 하는 새로운 경쟁 회사가 계속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매출이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이 발생을 하면서 연초부터 조금 먼저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000원 정도에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실적만 놓고 본다라면은 뭐 어떤 실적이 좀 줄긴 했지만 현재 실적만 놓고 본다라면은 이 종목은 현재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지지력을 형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최근에 보시면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올라오다가 5월 중순부터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주에 급락을 맞았던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제가 보기엔 14,100원까지는 언제든지 한 번은 올라올 수 있다고 봐요. 비중도 10%밖에 안 되시기 때문에. 다만 시장이 지금 어쨌든 바닥을 찍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무너진다라면 이번에 다행히 쌍바닥을 찍고 올라왔지만 여기서 무너지면은 조금 흘러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저께 찍은 양봉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저께 오래간만에 코스닥도 많이 올라오면서 그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12,400원 정도 잡아드리겠습니다. 제가 12,400원이 지켜진다라면은 조금 더 끌고 가셔도 상관이 없지만 12,400원이 무너진다라면은 조금 비중이 적기 때문에 손실을 조금 확정짓는 게 좋을 듯 싶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땐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매수가가 직전 고점대거든요. 14,500원이 직전 고점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무너졌기 때문에 이번에 61선 부근에서 한 14,000원 정도, 14,000원이나 14,500원 정도가 상당히 큰 저항대를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14,000원 정도나 한 13,900원대부터 주가 흐름을 보시면서 강하게 돌파가 된다. 즉 61선을 강하게 돌파를 시킨다라면은 조금 더 홀딩을 하시면서 갖고 있을 수 있지만 거기를 강하게 돌파를 못 시킨다라면 다시 흘러내리면서 조금 여기서 바닥 따지기 하는 모습을 띌 수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는 한 13,900원 돌파하는지 확인하시면서 거기서 조금 비중을 줄이시든가 아니면 손절가는 12,400원 혹은 12,300원을 놓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메모해 두셨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시청자를 전화 연결을 해볼 텐데요. 어떤 분이 연결이 됐을지 바로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예, 어디서 전화 주십니까? 여기 경기도 시흥입니다. 경기도 시흥이세요? 예. 예, 최근에 날씨가 이제 좀 많이 더워졌잖아요. 그래서 예, 냉방기를 켜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감기 걸리신 분들도 많던데 건강하세요? 예, 건강은 좋습니다. 아, 그러세요? 저는 조심하려고 했는데 목감기가 걸려서 좀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청자님 건강 조심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저희가 어떤 종목을 좀 봐드릴까요? 예, 대우건설입니다. 대우건설이요? 예. 오늘 장에서 좀 많이 오르던데. 예, 오늘 좀 장대 양봉이 나와서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 얼마에 매수를 하셨습니까? 매수 단가가 좀 높은데요. 예. 예, 11,100원입니다. 11,100원이요. 네, 오늘 종가는 8,490원이네요. 네. 예, 비중은 얼마나 실으셨습니까? 비중도 조금 많습니다. 45%. 45%요. 네네. 한 번에 45% 비중을 실으신 거고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나중에 15%를 더 실었습니다. 주가가 좀 빠졌을 때 더 사신 건가요? 예, 예. 아, 그러셨어요? 대우건설이 45%면 다른 종목들도 포트에 담겨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종목이 좀 많으세요? 아니요, 저는 종목 많이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대우건설 말고 다른 종목은 뭐 갖고 계세요? 삼성전기, 기아차, 예. 좋은 그다음에 종목들 LG 많이 디스플레이. 가지고 계시네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 종목들은 어떻게 수익이 좀 나고 있습니까? 요즘 이제 저기 장이 워낙 빠지다 보니까요. 예. 다 파란 계좌입니다. 그래도 뭐 기다리면 좋아질 만한 종목들로 잘 사신 것 같은데요. 네. 대우건설이 지금 좀 가장 걱정이신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십니까? 예, 저는 이제 제가 건설회사를 꽤 오래 다녔어요. 예. 그러는데 뭐 중동발 호재라든가 아프리카 쪽 수주 그런 매력, 그다음에 예. 이제 그또 산업은행과의 그 재정적인 시너지 효과 뭐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11,000원 정도면은 좀 싼 것 같다. 남들은 비싸다고 하대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싼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이제 비중을 좀 많이 실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아무래도 건설 경기가 풀리지가 않고 여보세요? 예,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그리스도 문제로 떨어지고 예. 떨어지는 것도 이제 조금씩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요 손절도 못했습니다. 예, 저도 그 그리고 또 마음 원래 이해가 손절을 잘 안 갑니다. 하는 스타일이고요. 아, 네. 그러세요? 예, 현직에 계신 분들이 건설업황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예. 수주가 이제 2분기 정도 되면 이제 실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저도 그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계시고요. 예, 예. 예, 생각만큼 주가가 좀 올라줬으면 좋겠는데 오늘의 반등이 대우건설에 이렇게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종목을 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예, 전문가는 예, 제가 한 8월까지 이제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8월 달이요. 예, 예. 8월의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자금이 좀 쓸 때가 있어서요. 예. 예. 8월 전까지 그러면 좀 최소한도로 수익을 높여서 나와야겠군요.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기간까지 예. 정해주셨으니까요. 그때까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열 팀장님. 어렵네요. 네, 네. 대우건설 그 현업에 계신 분이라서 오히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업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더 아마 저보다 더 상세히 또 아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한 가지 좀 간과하신 거는 대우건설은 사실은 이제 물량 부담이 많이 있는 상태예요. 오버행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예. 금호그룹에서도 이제 최근에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 증권사도 선정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물량이 꽤 많아요. 금호그룹이 한 25% 가까이 되는데 그 물량 부담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이제 업황 부진 때문에 1분기 실적 예상보다 좀 떨어졌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최근에 시황이 안 좋았죠. 또 최근에 지수 자체도 상당히 많이 빠지다 보니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되면서 주가가 좀 상당히 많이 밀린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뭐 전체적인 기업의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역시 이 주가라는 것이 수급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 마지노선이라든가 손절 라인을 좀 정해 놓으시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되고 다만 투자자분 말씀을 들으니까 좀 장기 투자도 하실 수 있는 성향이신 것 같은데 이제 예. 그 기간을 정해 주셨으니까 근데 이제 1분기 실적은 뭐 상당히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2분기부터는 좀 확실히 개선이 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마침 또 최근에 중동발 수주들이 좀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 또 대우건설도 역시 컨소시엄을 해서 또 수주가 좀 이루어지고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가셔야되면 주가는 반등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다만 지금의 추세 흐름들이 상당히 약하고 그동안의 약세 흐름이 기관의 매물에 의해서 많이 좌우 또 외국인도 뭐 매물을 내놨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약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차트나 기술적 흐름을 봤을 때 굉장히 약세 흐름이거든요. 이런 주요한 어떤 그 저항선들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반등했을 때 좀 물량을 줄여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8월 이후까지도 오랫동안 좀 장기 투자를 하신다면은 뭐 보유를 하셔도 좀 괜찮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단기간에 큰 폭의 반등이 나오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반등할 때마다 조금 물량을 줄여주시고 그래서 그 기간을 좀 길게 투자하신다면 보유를 하셔도 괜찮은 그런 흐름이 되겠지만 단기간에 8월 달까지 본다면 물론 2분기 실적이 이제 좀 개선이 될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아마 좋은 그때까지 반등은 좀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다만 최근에 저점 역할을 하고 있는 8,000원 선이 사실 안 깨지는 게 좋거든요. 계속 저점을 깨트린다면 더욱더 좀 물량 부담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8개월 이상 들고 가실 수만 있다면 지금 가격대에서도 계속 홀딩하셔도 된다는 의견이셨는데요. 그때쯤 가서 다시 한번 문의 주십시오. 대우건설 받으려고요.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 다음 보겠습니다. 항상 감사하다고 이렇게 또 문자에 적으셨어요. 다음을 매수하신 가격은 105,400원이시고요. 비중이 많으십니다. 40%신데요. 진단해 주십시오 하셨네요. 유 팀장님. 네, 뭐 다음 하면은 뭐 인터넷 우리나라 포털 2위 업체죠. 2위 업체인데 좀 1위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거의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다음이 이제 처음에 기민하게 반응을 했죠. 스마트폰 시장에 먼저 대응을 하면서 기업 실적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2010년하고 작년에 많이 늘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2만 원대부터 15만 원대까지 올라왔어요. 올라오고 나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 게 추가적으로 기업 실적 개선이 좀 약하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발표된 거 보면 이제 페이스북이 이번에 상장을 했는데요. 뉴욕 시장에. 생각보다 페이스북에 대한 광고 효과가 적다. 그러다 보니까 GM이 좀 철수를 했잖아요. 광고 저기에서. 그런 것처럼 의외로 인터넷 관련된 광고 수입이 생각보다 적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다음도 실적이 저조하, 그러니까 개선 속도가 생각보다 늦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서 최근 포털 업체가 전체적으로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하락세로 전환이 되어버렸고요. 그와 동시에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올라왔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페이스북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인해서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조금 시장이 조금 많이 올라왔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뚜껑이 열고 나니까 소문잔치에 먹을 게 없다. 페이스북 주가가 상장된 지 3, 4일 만에 거의 20%에서 30%까지 빠지고 또 고평가 논란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빠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지금 비중이 좀 많으시고 대신에 매수가는 상당히 적으세요. 충분히 105,000원 매수가 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금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이고요. 어디가 바닥인지 몰라요. 현재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 그러니까 오늘 찍은 저점 부근인데요. 한 10만 3천원 이 자리가 무너지면, 혹은 지난 5월 초죠. 5월 초에 찍었던 10만 원대가 무너지게 되면은 조금 크게 빠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앞에서도 보시면은 바닥을 다지는 듯한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만은 거기가 무너졌을 때는 그 가격대에서 추가로 한 5에서 10% 가까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는 얼마대에서 바닥을 다졌냐면은 한 11만 원에서 11만 3천 정도에서 바닥을 다지다가 이 자리에 무너지니까 10만 원까지 빠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만약에 10만 원이 무너지게 되면은 한 9만 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매수가 온다라면은 비중이 40%이기 때문에 조금 비중 줄이셨으면 좋겠고요. 올라온다고 해도 여기서 강하게 가긴 좀 힘들 거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장도 안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온다라면 11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11만 원 올라온지 좀 확인하시고요. 그게 아니면 차라리 본절 가격에서 수수료를 조금 주더라도 세금을 좀 내더라도 거기서 물량을 뺐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를 말씀드린다면 어쨌든 10만 5천 원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한 10만 2천 원에서 10만 1천 원, 뭐 러프하게 본다면 10만 원까지는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는데요. 조금 길어질 수 있다. 여기서 질질 끌면서 옆으로 행보할 수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하나 더 봅니다. 1616님께서 대형 포장 문의를 하셨어요. 오늘 종가인 620원에 40%를 실적이 좋다고 해서 들어갔다고 하십니다. 가져가도 될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서 혹시 대형 포장이 소형주라 안 해주는 것 아닌지 꼭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또 문자를 하나 더 보내셨습니다. 봐드리겠습니다. 620원에 사셨습니다. 굉장히 좀 매수 단가가 낮은 소위 동전주라고 말하는 그런 주식인데요. 대선 테마로도 좀 엮였던 종목이라 실적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전문가는 평가를 하시는지 바로 좀 여쭙겠습니다. 대형 포장은 이제
골판지를 제조하는 그런 업체인데 예. 사실 골판지 그 제지업체들이 사실 뭐 한솔재질을 비롯해서 제지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원재료 가격, 뭐 고지 가격이라든가 펄프 가격이라든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사실 어려운 그런 작년에도 한 해를 보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크게 반등을 해주지는 못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말씀하셨듯이 대형 포장은 그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테마주로 좀 엮여 있었어요. 김문수 테마주로 이제 분류가 되면서 그동안에 수급이 굉장히 크게 좀 움직이는 그런 상황인데 좀 아쉽게도 뭐 실적을 보고 들어가셨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뭐 그 정석적인 투자를 하셨어요. 그렇긴 하셨는데 지금 이 종목에 대한 흐름 자체가 약간 테마주에 좀 엮여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좀 남고요. 대신에 말씀하신 대로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상당히 좀 좋게 나와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좀 이 주가를 조명하는 데 좀 반영이 된다면 아마 매수세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기술적인 흐름상으로는 600원 선이 지지선입니다. 그래서 600원이 깨지지 않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장세가 좀 어렵기 때문에 손절을 좀 짧게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600원 선은 손절 라인으로 선택해 드리고 만약에 수급이나 이런 또 실적이나 이런 부분 때 재조명이 돼서 올라간다면 역시 700원 선 안착 여부를 확인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형 포장 봤습니다. 자, 이번 주 세 번째 전화 연결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현대중공업 작년 7월 달에 그 매수했거든요. 얼마에 몇 퍼센트 사셨습니까? 한 40% 보태가지고 합계 40% 되는데 37만 원 쓴대요. 예, 추가적으로 매수를 좀 더 하셨다는 말씀이죠? 네네. 예, 매수 단가가 37만 원이시고 비중이 40%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네. 금년도 초죠. 2월 말쯤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어요. 예. 그쵸? 그때 이후로는 좀 빠졌는데, 예, 지금 손실이 좀 많으신데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이게 좀 가져가면 저게 가려나 안 그러면은 여기서 5만 원대에서 조금 더 물을 타야 되나 비중이 있었어. 예. 안 그러면 손질을 하면 얼마 선에서 할까? 전번에 한 34만 6,500원 올 때 저는 8,000원 내놨더니 안 나갔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3월 달에. 예, 팔 시기를 놓치셨군요. 네네. 지금 이제 추가적인 손해가 손질까지 좀 하려고 하다가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매수가 가능한지도 여쭤보신 거고요. 네네. 예, 자금 여력이 좀 있으신가 봅니다. 네네. 현금이 좀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세요? 이제 지금 하도 유럽 일이 안 좋으니까 조금 보태도 되는지 안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얼마 선에서 그 손해보고 나와야 되는지. 예, 그걸 좀 투자 알고 기간은 싶습니다. 좀 여유가 있으신가요? 네, 한 1년은 됩니다. 아, 그러세요? 네. 예, 현대중공업 바로 봐드리겠습니다. 유창희 대표께서 보실 거고요. 네네. 지금 자리에서 물타기를 한다. 추가 매수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비중이 40%로 꽤 많으시거든요. 예, 네네. 전문가 의견을 바로 좀 들어볼게요. 들어보십시오. 네. 예. 네, 뭐, 현대중공업뿐이 아니라 뭐 최근에 모든 종목이 다 빠지셔가지고 시장이 좀 힘드실 겁니다. 힘드실 텐데요. 지금 37만 원대면 작년 이제 8월달 좀 급락이 나왔을 때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으세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반등이 좀 약했죠. 왜냐면은 조선업황이 그렇게 좋지 못해요. 그리고 저가 수주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을 하면서 실적도 조금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작년 같은 경우 보면 같은 매출액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거의 한 30% 이상 줄은 상황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반등이 약합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 1년 정도 보고 계시다. 그리고 뭐 이 종목으로 예를 들어서 승부를 보시겠다라면은 차라리 삼성중공업이나 이런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으세요. 그러니까 조금 손절이라기보다는 같은 조선업 중에서 그날 삼성중공업이 제일 탑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미포조선 뭐 이런 애들은 이런 종목군들은 약간 저가 수주, 약간 컨테이너라든지 약간 이런 부분들에 저가 수주가 이루어지는 종목 수주를 많이 하고요. 반면에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해양 플랜트, 그러니까 조선업황이 꼭
조선사가 배만 만드는 게 아니라 해양 플랜트 관련해서도 뭐 드릴십 수주라든지 이런 쪽이 오히려 더 수익이 많이 남고 그쪽으로 이제 변화가 되고 있는데 현대중공업은 조금 모자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아직 100% 좀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조선주로 내가 승부를 거시겠다라면 좀 길게 보신다라면 오히려 현대중공업 말고 삼성중공업 교체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현대중공업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위치예요. 왜 중요한 위치냐면은 최근에 ELS 이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ELS 이제 그 설정된 예전에 이제 과거에 설정된 금액 대비해서 일정 가격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약간 기간의 손절 투매 물량이 나오거든요. 근데 현대중공업이 그 관련된 게 약 27만 원 정도, 28만 원에서 27만 원 사이가 돼요. 오늘도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가격대가 지금 무너졌기 때문에 기관들의 약간 투매 물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제가 봤을 땐 그 자리는 단기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시장이 안 좋으니까 시장이 안 좋으면서 기관들 투매 물량이 나온다라면은 작년에 찍었던 24만도 조금 하회하면서 좀 자칫하면 20만 초반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시청자님께서 나는 조금 여유가 있고 조금 기민하게 대응 못하고 조금 천천히 대응을 하시는 스타일이시다면은 일단 제일 중요한 가격대가 24만 5천 원 정도입니다. 24만 5천 원이 무너진다면은 조금 안 좋은 얘기지만 시장과 같이 20만 초반까지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럼 만약 물타기를 하겠다 싶으면 거기서 물타기를 하시는 거는 한 번쯤은 괜찮다고 봅니다. 그럼 다시 올라올 수 있거든요. 다만 여기서 올라오더라도 반등을 주더라도 27만 원 돌파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ELS 지금 기관들의 손절 대기 물량 가격대가 27만 원 혹은 28만 원 사이에서 지금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로 올라오게 되면 아마 기관들의 매도 물량에 의해서 좀 강하게 올라가기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비중을 줄이신다면 27만 원 정도 반등하는지 보시고요. 만약에 무너진다라면은 무너진다라면 뭐 짧게 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면 23만 원 정도. 난 기민하게 대응 못한다라면 차라리 20만 원 초반에서 추가 매수는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단기적인 현대중공업 가지고 약간 손실을 줄이거나 혹은 뭐 추가로 물타기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고요. 만약에 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선 여팡으로 난 조선주로서 한번 좀 길게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고 싶다라면은 시장이 다시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단기 조금 6월 말까지 나오고 6월 초까지 안 좋아지고 다시 좋아진다라면은 그때 조선 업황은 오히려 조선주 관련된 종목은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이 좀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나 아니면 서서히 삼성중공업 쪽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교체 매매도 괜찮을 수 있다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전문가님의 말씀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화학 보겠습니다. 문자로 들어온 종목인데요. 26,000원에 20%를 들고 계시는데 주가가 왜 자꾸 빠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손실이 좀 많이 보고 계시네요. 예. 특히나 그 화학업종들의 주가는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사실 그동안에 실제로 그 어닝 쇼크가 있었거든요. LG화학이라든가 호남석유를 필두로 해서 화학업체 전반적으로 중국의 수요 부진이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상당히 좀 많이 타격을 좀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수화학의 주가도 굉장히 좀 많이 빠져 있는데 사실 그 재무구조상으로 봐서는 굉장히 뭐 단단한 회사이긴 합니다만 1분기 실적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생각보다 좀 1분기 실적이 상당히 부진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자회사로 뭐 이수건설도 좀 가지고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수급도 좀 꼬여 있고 화학업체 전체적으로는 약세들이 보통 다 이렇게 진행이 좀 되고 있어요. 앞서서도 SK케미칼도 흐름이 안 좋았지만 전체적인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지금의 가격은 거의 지지선 근처까지 좀 내려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좀 손실이 크신데 지금 사실 매도 정리하기에는 조금 그 시기상으로 너무 늦지 않았나, 거의 뭐 무릎까지 내려온 그런 수준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뭐 주봉이라든가 기술적인 어떤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2만 원이 상당히 의미 있는 지지 가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2만 원의 가격. 그래서 차라리 지지하는 걸 확인하고 좀 대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단 화학업체들 전체적으로도 하락세는 어느 정도는 좀 멈춰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대형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하락이 좀 멈춰주고 있기 때문에 대형업체들의 상승 패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흐름을 참고해서 지금은 좀 어렵긴 하시겠지만 약간 2만 원 선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 종목 매수해도 될까요?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3011님께서 풍산을 매수해도 되는지를 여쭤보셨는데요. 풍산 최근에 전화 연결을 했었는데 어떤 분께서 7,000원에 사셨다 그래서 깜짝 놀란 기억이 납니다. 풍산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풍산이요. 예. 지금 굳이 왜 매수하려고 하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뭐 방산 관련된 업체이기도 한데 어저께인가 그저께 뉴스를 보신다면 뭐 북한이 뭐 3차 핵실험을 뭐 안 한다 얘기도 뭐 나왔었고요. 뭐 그러한 부분보다도 일단 동 관련돼서 이제 우리나라 최대 회사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해외에 동 원자재 가격의 동향을 왼쪽에 지금 오른쪽에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작년 11월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동의 가격이 원자재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동은 산업에 전반적으로 쓰입니다. 동, 구리 이런 것들은. 그럼 즉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죠. 동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경제가 여전히 좋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이 반등을 못한다라면은 풍산 역시 그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반등이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주봉을 보신다면 역시 같은 모양으로 좀 빠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실적 자체가 지금 좋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조금 수주는 계속 유지가 되지만 조금 저가 수주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서 뭐 바닥을 다지고 있으니까 뭐 작년 10월달 급락이 나왔던 위치까지 떨어졌으니까 뭐 저가 메리트가 있어서 한번 사보겠다 해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위치 시장이 좋지 못하죠. 시장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지금은 현금을 좀 갖고 있는 게 좋은 전략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산을 신규 매수는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 있고요. 차라리 풍산을 신규 매수를 하시느니 차라리 다른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만약 시장이 많이 돌아선다라면은 다른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업황 관련해서는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아니면은 IT 관련해서 전기전자 부품업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하이닉스 이런 부분 종목군들은 관심 있게 보시고요. 또 오히려 요즘에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CJ 제일제당이라든지 오뚜기, 뭐 대상 같은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순하게 낙폭과대 최근 많이 빠졌으니까 혹은 작년 저점까지 빠졌으니까 반등하겠지 이러한 관점을 접근하신다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반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풍산에 대한 유창희 팀장님의 의견이셨습니다. 자, 이번에 전화 한 통 또 받겠습니다. 네 번째 시청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LG화학. LG화학이요. 예, 예, 얼마에 몇 % 들고 계십니까? 31만 9천 원에 예, 30% 갖고 있어요. 31만 9천 원에 30%요. 예, 예, 시청자님 이 종목은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건가요? 4월 달쯤에? 4월 달에 했어요. 4월 달에 사셨어요? 예, 이후로 주가가 좀 또 많이 내려왔습니다. 예, 예, 걱정이 많으시죠?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그냥 우선 그대로 갖고 있어도 되는가. 예, 어떻게 손절매를 해야지 얼란가. 좀 기다려도 될까. 그게 궁금해갖고요. 그러세요? 우리 예. 시청자님은 어디서 전화 주세요? 전주예요. 전주예요. 예. 여유 자금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겁니까? 그냥 있는 돈 갖고 하기는 했는데 예. 그래도 시청자님 투자하신 지는 좀 오래되셨어요? 주식 투자하신 지. 작년 8월 달부터 시작했어요. 그러셨어요? 아직은 초보 투자자시네요. 그러면 예. 초보 투자자들이 어떻게 종목 잘 잡아서 처음에는 수익을 많이 내던데 시청자님은 어떠십니까? 그 앞에는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러셨어요? 지금 예. 요 LG화하고 SOE를 두 가지가 지금 묶여갖고는. 그러세요? 예, LG화학 30% 들고 계시다고 하셨죠? 예, 오늘 이효열 팀장님이 계속해서 화학주를 보고 계신데요. 아마 더 네. 자세히 풀어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LG화학이 더 많이 안 빠질 거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많으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팀장님 네.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이효열 팀장님. 네, 뭐 대표적인 아마 LG화학도 투자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고 투자자분도 지금 이렇게 해서 약간 물리신 사실 31만 원, 31만 9천 원이면 사실 최근에 많이 빠졌을 때 사시는 거거든요. 예. 사실 그동안에 올 2월만 해도 한 43만 원까지 갔었던 LG화학입니다. 그래서 주가의 하락률이 굉장히 깊은 상태다 말씀.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이 화학업종에 전반적으로 지배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업체 전체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화학업체 투자는 상당히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어떤
어떤 뭐 뉴스에서 하락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실적이 많이 감소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주의하실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다만 지금은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확실하게 주가는 좀 많이 낙폭이 좀 커져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기관 투자자의 경우도 지금은 좀 가격이 좀 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연속해서 좀 저가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다행인 것은 좀 바닥을 서서히 좀 다져주고 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주가의 기본적인 흐름 자체는 실적을 사실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화학업체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분기 어닝 쇼크가 왔어요. 그래서 2분기도 물론 1분기보다는 좀 나아지겠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약간 좀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실적 부분에서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부당 요인이 된다 그러면 반등했을 때 일단은 매도하시는 것이 저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 어떻게 들고 계시기보다는, 물론 LG화학이라는 종목이 워낙 대표적인 업종이고 펀드라든가 이런 편입을 해줘야 되는 굉장히 큰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 그러면 또 뭐 공매도 물량이나 이런 게 또 환매수가 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올라는 가겠지만, 제가 봤을 때 올라갔을 때는 좀 매도라는 쪽이 저는 맞지 않을까. 지금 업황이 본격적으로 좋아지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반등을 했다가도 다시 좀 밀릴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래서 물론 긍정적인 관점에서는 중국의 어떤 모멘텀을 좀 기대하는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제 생각엔 반등 시에는 좀 물량을 매도하시고 또 줄여주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지금은 어느 정도 바닥은 좀 다졌거든요. 그런데 추세가 최근에 굉장히 어려운 것은, 그러니까 개별적인 종목의 악재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그 시장의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단순히 LG화학 자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시장의 어려움까지 더해져 있기 때문에 더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의를 하시고, 만약에 저점을 깨면 그건 던지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26만 원도 깨진다 그러면 일단은 물량을 정리하시는 그런 현명한 투자가 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종목도 보겠습니다. 이번에 볼 종목은요, 파미셀인데요. 환절기에 모두 건강하십시오 하시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6,340원에 사셨다고 하고요. 몇 주 샀는지 비중이 아니라 몇 주 사셨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최근에 매수가 되신 것 같습니다. 유창희 팀장님. 네. 예. 뭐 6,340원에 조금 어떻게 보면 뭐 급등주를 좋아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예. 조금 밀리니까 사신 것 같은데요. 파미셀은 솔직히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선입견이 있을 수 있는데, 줄기세포 치료 관련된 이제 연구 개발하는 회사죠.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부분, 4월 달부터 5월 달에 한 번 정도 주가가 꿈틀거렸던 게 뭐냐면은, 서울 아산병원에서 한 1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좀 줄기세포 치료를 해보니까 한 2명에서 한 3명 정도 호전 조건이 있었다. 그리고 뭐 서울대도 뭐 그런 부분을 좀 준비 중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아직 상용화된 게 아니에요. 상용화되려면 좀 더 멀고요. 회사 측에서도 좀 상용화되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왜 제가 좋아하지 않냐면은, 또 이게 유상증자가 조금 좀 목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유상증자의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한번 올랐다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무너지게 되면 일명 주가는 다시 저점 부분 5,000원대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수량이 많지 않으시다 그러면 조금 수량을 손절을 하시고 다른 종목을 교체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올라온다고 한다면 일단 7,000 정도까지 한번 강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럴 만한 호재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하셨는데 다 못해드린 점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올 거니까 내일도 많은 참여해 주십시오. 샘플러스 유창희 전문위원, 아이밸류 네트워크스의 이휴열 팀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내일은 투자플러스가 특별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해서 부동산 특집을 마련해 봤는데요. 토지 투자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내일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